더 질의할 거 있습니까? 지혜천이요? 질의하세요. 아, 지혜천은 질의하세요. 예. 저희 전문위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고 잘하시는데 간혹 인력 증원 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제출 기관의 특별한 요청 때문에 간혹 집중적인 검토가 덜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가지 법안 심사 소위에 대비해서 자료들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목 실장님이 잘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각급 법원 판사 등 정원법인데 제한 이유는 차라리 판사 정원법, 판사 정원이 솔직합니다. 판사 업무량이 과중하니까 판사 업무량 줄여서 재판 신속 공정하게 하도록 하고 대국민 사법 서비스 개선하고 그다음 공판 중심지 형사재판 및 국민의 사법 참여 등은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다. 차라리 업무가 많아서 줄여서 서비스 강화하겠다는 솔직한 이야기 써놓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통계에 따라서 이제 정원 필요성 여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습니다만 1인당 사건 건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경향하고 그다음에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된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한 형량이 조금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 그다음에 인구 기준하고 그다음에 사건 수 기준 그다음에 전체 법조인 대비 기준 그다음에 검사 대비 판사 기준 그다음에 형사재판이 차지하는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통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조 일원화를 꾀하고 있는데 이런 판사 정원과 법조 일원화를 어떻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큰 건물 지어놓고 법관들 다 모아놓고 결국은 변호사들하고 법관들 편하기 위한 그런 집중이 돼 있는데 결국은 지역법원으로 다운사이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전문 법원들이 느려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상고법원 설립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고등법원 상고부보다는 그 다음에 늘 논란되는 노동법원이나 이런 각종 전문법원 설립 경향하고 이런 정원을 좀 더 연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검찰 그 다음에 저도 박기준 전문위원이 잘 쓰셨는데 사족 참고로 이 법안은 현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어 있는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임인데 이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 말이죠. 도리어 연계시키려면 공판 중심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연계시켜달라 이랬으면 올바른 결론이 되죠. 이건 제가 보기엔 사족 같아요. 검사정원법이 뒤늦게 온 이유하고도 상관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검사정원법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잘 기억을 하시라고 정병두 과장님이랑 잘 메모를 해두십시오. 제한 이유가 이건 좀 안 맞아요. 현실하고. 최근 법원의 공판 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정원 추진에 대응하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판사를 정원하는 추세가 형사재판이 늘기 때문에 우리가 판사를 정원코자 한다. 이런 제안이 맞았다면 판사 정원 추진에 대응하는 검찰의 논리가 일관성이 있죠. 공판 중심주의 강화 추세 및 판사 정원 추진에 대응하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 보다 수준 높은 사법소를 제공하게 한다. 그래서 제안 이유조차도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다음에요. 검사 정원 요인하고 감원 요인도 검토들을 잘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자료가 대단히 설리가 있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검사 인력 비중 이런 것들, 사건 수 비중 그 다음에 송치 사건과 인지 사건의 기준 이런 것들 차지하는 비중 이런 기초 자료에 대한 검증이 부족해요. 그리고 감원 요인도 잘 쓰셨는데 검사 직무 대리 제도를 드셨는데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국감 때 줄기차게 주장했던 공안부
이를테면 공안부가 약 12~13% 정도 되는데 전체 사건 비중은 2.6%였습니다. 그럼 공안부를 어떻게 재배치할 것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파견검사가 당시 한 60명 됐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복귀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중복되어 있는 정책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지. 그 다음에 검찰 조직이 지나치게 고의지화되어 있고 비대화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는 전혀 없어요. 물론 검찰이 대단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을 하다는 거 인정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거에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많은, 지나치다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차관급 공직자들은 문제, 이런 데서 일부 해소할 여지가 있는지도 정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검찰은 부장검사가 되면은 일종 행정검사라 돼버립니다. 근데 한 1,500명 중에 500명 정도는 사실 부장검사들 아닙니까? 물론 일부 지청 단위는 다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고려가 부족합니다. 늘 법원에서 판사 늘려가니까 우리도 늘리겠다는 식으로 달려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대국회나 대국민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판사가 법조 일원화를 하게 되면 검찰은 여전히 기수주의에 얽매여가지고 법조 일원화를 안 할 생각이신지 어떻게 다양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취지를 볼 때. 그 다음에 법무실의 구조 개편과도 전혀 연계되어 있지 않아요. 결국 법무실은 민간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개방형 직위제로 가야 되는데 계속 검사만 늘릴 것인지 아니면 전문 변호사들을 늘려갈 것인지, 그 다음에 대검의 정책기능과 아까 말씀드려도 법무부 정책기능 쪽에서 어느 쪽으로 슬림화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까지 정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정원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최근 들어서 인권이나 부방이나 그 다음에 간헐적으로 계속되는 특검제도 도입 등으로 해가지고 검찰의 조사 기능이, 물론 검찰이 최종적인 수사는 담당합니다만 기초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 여지도 있고, 총 범죄 발생 건수를 놓고 볼 때도 우리나라는 더 이상 늘릴 이유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그 다음에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좀 더 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주장에는 사실상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를테면 전임 장관 시절에 사실상 경찰과 합의한 지휘 건수를 줄이는 문제, 약 지휘 건수를 통계에 따라서는 65에서 95%까지 줄였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그런 지휘 건수가 줄게 되면 사건 비중이 줄어들게 되고 업무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런 데 대한 고려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검사의 정원 요소에 대한 합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굳이 또 하나 사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수원 13기 문제에 대한 어떠한 고려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과연 내년에 13기도 진급시켰을 때, 승진시켰을 때, 검사장 내보냈을 때 나머지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는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장 사실 눈앞에 닥쳐있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문제 같은데 결국은 부부장 검사 만들었듯이 어떤 식으로 전문 부장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는 제쳐두고 막연히 숫자만 늘리면 된다. 이 사람들 안 나갔을 때 어떨 것인지, 계속 과도화 체제로 갈 것인지. 잠깐, 질의가 너무 많아갖고 헷갈리니까 예. 중간에 단락을 지어갖고 답변을 듣고 가세요. 다 내가 메모해도 어려운데. 소위트 하겠습니다. 소위트. 아니, 내가 메모해가도 오는데 답변을 일부 들어야죠. 너무 그래 한꺼번에 많이 지어.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래서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각종 자료, 기초 자료들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 이 검찰의 조직과 인원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현재 현안들입니다. 또 지금 위원님 말씀에 거의 전적으로 또 동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임한 지 약 4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제 신임 검찰총장이 선임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 법무부와 또 검찰이
이런 근본적인 문제, 과연 이 조직과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 이 검찰 자신을 위해서나 국민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뭐가 더 효율적인 것인지 하는 등등을 심층적으로 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이 전체의 구조와 인원 배치를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에 필요한 자료들은 앞으로 바로 준비를 해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검사들의 사건 부담은 매우 과중합니다. 이 무슨 통계 자료를 들지 않더라도 전국의 대부분의 검사들이 매우 정말 밤낮 없이 야근을 그냥 일상화해서 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검사 증원을 지금 원래 지금 행정부 내에서는 우리가 300명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 행정부 내에서 행자부라든가 예산처 등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220명으로 이렇게 사실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증원이 돼서 검사를 새로 충원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아직은 물론 앞으로는 법적 일원화가 되고 해서 어떤 그 경력 있는 검사라든가 심지어는 상당한 고위직 검사로도 어떤 제야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런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아서 향후 5년간 정도는 아무래도 신규 임용 검사 사후연수원을 막 나왔다든가 아니면은 군복무를 필요한 그런 신임 검사 충원이 주로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두루두루 고려했을 때는 저희 부의 의견으로는 220명을 1년에 44명씩 5년간에 걸쳐서 증원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것이다. 물론 그런가 동시에 그런 증원을 함과 동시에 다른 파견되어 있는 검사라든가 또는 이제 좀 우리 검찰 내부에서 과거보다 일이 좀 줄어든 부분의 검사라든가 또 간부가 지나치게 많다든가 하는 등등의 우리 정원 내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층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원님들께도 보고 드리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또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